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서울 읍명초등학교 화재 사고 이후 학교 소방훈련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소 꾸준히 했던 소방훈련 덕에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 유치원을 비롯해 모든 학교가 1년에 한 번 소방훈련을 받게 돼 있지만 훈련을 받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갑작스레 해촉됐던 양주 시립예술단이 다시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주시는 28일 시립예술단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기 분도 이슈가 또다시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 분도는 충분히 준비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 3월 의정부 고산 공공택지지구에 신설초등학교가 들어섭니다. 의정부 교육지원청은 신설초교의 교명을 훈민초등학교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지난 2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큰 불이 났는데요. 학생과 교사들이 평소 훈련했던 대로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유치원을 비롯해 모든 학교가 1년에 한 번 이런 소방훈련을 받게 돼 있는데 훈련 한 번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에 5층짜리 학교 건물이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학교엔 학생과 교사 등 140여 명이 있었지만 교사 2명이 연기를 마셨을 뿐 나머진 모두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평소 꾸준히 실시했던 소방훈련이 위기 순간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교육훈련을 많이 해서 그대로 대피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두 분만 연기를 흡해서 연막탄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학생들이 코와 입을 막고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소방관이 지켜보는 앞에서 소화기를 뿌려봅니다. 준비하시고 5번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학생들은 안전을 글이 아닌 몸으로 배웁니다.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 모든 학교는 관련법에 따라 1년에 한 번 소방관의 지도 아래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소방 인력이 부족한 탓에 훈련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학교는 많고 사실은 소방서에서 주관하시는 분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여기 일정 잡는 건 쉽지 않은데 학교에서도 다들 알고 계세요. 취재 결과 실제로 소방서 한 곳이 관내 모든 학교의 훈련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의 경우 소방 훈련을 받아야 하는 학교가 130곳인데 반해 이들 학교를 지도할 수 있는 곳은 소방안전센터 4곳뿐, 소방 인력 20명이 전부입니다. 학교 소방 훈련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학기 말이나 연말이나 해서 분산이 안 되고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일정 잡기가 어려운 곤란한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안전 공백입니다. 학교 소방 훈련에 해당 지역 안전센터 인력 대부분이 투입되다 보니 사고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중에 출동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 출동하고 기소하다가 출동이 걸리는 경우도 많죠. 전문가들은 민간 소방 전문 인력을 학교 훈련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 소방관이 아닌 소방안전교육사나 그런 민간 전문가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나름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참여하에, 그 사람 지도하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이 밖에도 비번 소방대원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주는 대신 훈련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지난해 갑작스레 해촉됐던 양주 시립예술단이 다시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양주시는 시립예술단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양주시는 시의회가 시의 예술단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사업성을 이유로 10여 년간 운영해온 예술단을 해촉했습니다. 이에 예술단원 60여 명은 갑작스레 해고됐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시가 예술단을 해촉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포천 장자산업단지에 위치한 석탄화력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28일 포천시에 따르면 해당 발전소 사업자인 GS 포천 그린에너지는 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행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보안 요구를 이행하는 등 법적인 요건을 갖췄지만 시가 사용 승인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포천시는 시민 의견을 물은 후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 의정부 고산 공공주택지구에 신설 초등학교가 들어섭니다. 의정부 교육지원청은 최근 학교명 선정위원회를 열어 신설학교의 교명을 훈민초등학교로 정했습니다. 훈민초교는 42학급으로 학생 수 1,139명 규모로 개교됩니다. 내년 말 완공 예정인 고산 택지지구는 앞으로 총 10,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고산지구엔 초등학교를 비롯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건립이 예정돼 있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건립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가 취임 첫 해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연 기자회견에서 가장 처음 입에 올린 말은 공정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기도는 공정, 평화, 복지의 기틀을 닦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우선의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었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출범 1년 동안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굵직한 정책들을 뚝심 있게 추진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영역을 불법 고리사채와 부동산 허위매물 등 공정한 질서를 파괴하는 생활 적폐로 넓혔습니다. 맞춤형 체납 관리단을 통해 고의적인 탈세와 체납은 적발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구제하는 억강 부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복지 정책에도 공정의 가치가 녹아들었습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경기청년 기본소득과 미취학 아동을 위한 친환경 건강과일, 초등학생 치과 주치,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각자가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공정의 원칙에 따라 안보란 이유로 소외됐던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낙후된 교통과 도로망 확충에 집중했고 공여지 개발과 수해 예방, 축사 악취 문제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병원 수술 CCTV 설치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고 관급 공사 건설 원가 공개와 아파트 후분양제, 경비 미화원의 휴게 공간 마련 정책은 정부 정책으로 발전했습니다. 공정한 세상을 향해 달려온 민선 7기 경기도의 1년. 공정 경기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고 전국적으로 공정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경기 북부 분도는 충분히 준비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인구는 많고 너무 커 분도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문제는 분도가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북부 균형 발전과 자립 기반 시설을 갖춰 나가는 것이라며 그래서 단계적 분화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분도가 북부 지역 발전의 대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분도를 해도 북부의 재정 문제와 규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해 일부 버스업체들이 버스 운행 횟수와 차량 수를 줄일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 300인 이상 버스업체 2곳에 버스 노선 41개 가운데 평일은 11개, 주말과 휴일은 20개 이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경기도 내 300인 이상 버스업체는 21곳이며 충원해야 할 버스기사는 3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박람회를 통해 400여 명의 버스기사 채용이 진행 중이며 계도 기간인 9월까지 추가 채용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역대 의정부 부시장 중 가장 오랜 기간 재임한 이성인 의정부 부시장이 공직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이 부사장은 2017년 1월 부임해 41년간 공직에 몸을 담았습니다. 이 부시장은 지난 27일 열린 명예 퇴임식에서 후배들에게 성심성의를 다해 시민을 모시는 목민관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개정된 음주운전법 시행 이후 시민들의 아침 출근길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대리운전 이용도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나서는 40대 직장인 정모 씨. 정 씨는 곧바로 차에 타지 않고 주차장에서 기다립니다. 예, 대기사님. 그 교회 바로 옆에 그 빌라 있거든요. 음주 후 직장인들의 아침 출근길 풍경이 달라진 건 지난 25일부터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낮아지고 아침 단속까지 실시되면서 술을 마신 다음 날이면 자연스레 운전을 피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술을 좀 먹고 아침에 이제 숙취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아침 대리운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 아침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음주가 강화되니까. 음주운전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에서 동시에 펼쳐진 캠페인. 고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어깨띠를 메고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이런 캠페인이 무색해집니다. 술을 조금 마셨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심 도로를 질주하고 역주행까지 한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개정법 시행 전보다 단속 건수가 줄었지만 미미한 수준. 지난 25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첫날 전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322건. 시행 전인 지난 5월 일평균 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처벌 유형은 면허 취소 180건, 정지 120건, 음주 측정 거부도 14건이나 됐고 이전까지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5%는 이번에 30건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가 안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아픔을 조금 덜 겪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이 음주 후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오는 30일 열리는 인천 홈 경기에 이강인 선수의 팬사인회가 예정되면서 예매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강인 선수가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을 방문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 이벤트 참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매진 경기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30일 열리는 인천과 강원 홈 경기에 앞서 팬사인회와 함께 시축과 선물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 노출을 자제했던 이강인 선수의 이번 인천 홈구장 방문은 김진야 선수의 친분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벼와 옥수수 등을 갉아먹는 중국 해충, 멸강충이 올해도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도내 농지 38.5헥타르에서 멸강충이 발생했고 12.1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멸강충 피해는 매년 20에서 30헥타르 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멸강충 발견 즉시 농약을 살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예상되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에는 비가 그쳤다가 월요일에 한 차례 더 비가 오겠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비 예보가 있으니 출근길에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비가 오는 만큼 세차는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니 음식은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